자, 이번에는 정치 시그널이 픽한 사람 민주당 한민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가 워낙 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뭐 전국 지금 돌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어디세요? 지금 제가 우리 정치 시그널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하려고요. 예, 서울에 있습니다. 곧 내려갑니다. 끝나면. 그러셨군요. 또 오늘 또 호남으로 지역을- 갑니다. 호남. 호남으로. 예, 그렇군요. 전북으로 갔다가 이제 예. 광주로 가고 할 겁니다. 예. 서울 또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계속. 네, 그 의원님. 어제 이제 저들 합동연설이 대구에서 끝나고요. 잠시 예.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갈 예정이고요. 예. 내일부터가 이제 저희 호남권 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또 가서 만나 뵈야지요. 네. 제가 앞서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뭐 여기저기 네. 언론에서 쓰는 용어는 사실 과열이에요. 워낙 뜨겁기 때문에 또 윤건영 의원이 뜨겁다 못해 폭파 직전이다라고까지 표현은 한 걸로 봐서는 이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일단 전당대회는 뭐 예. 어느 당이나 그 이제 뭐 당 대표가 됐든 최고위 됐든 다 당선을 위해서 출마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캠페인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음, 또 현장에 이제 지지자들이 또 모이십니다. 모이시면은 서로 이제 뭐 구호도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기에는 뭐 과열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정상적인 측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하면 언제나 경쟁은 과열되는 거고 또 이제 전대까지는 또 우리 민주당의 DNA가 있습니다. 딱 그 전까지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고 전제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하고 네. 토론하고 하되 끝나면 또 원팀이 돼서 그래요? 예. 당정청이 모이는 거 있고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계속 이번 합동 연설 때도 그렇고 네. 제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금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금도. 그렇죠. 금도는 말 그대로 넘지 말라는 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랄지 사적 욕망을 위해서라도 예. 어떤 과하게 음. 없는 사실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가령 무슨 뭐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은 메가 프로젝트, 특히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거다. 이거는 맞아도어죠. 이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우리 이재명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당권 주자의 개인 사업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캠페인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캠페인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네. 더군다나 거짓말로 이렇게 상대 후보나 어. 뭐 최고위원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공격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우리 당원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상대 후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제가 두 차례 말씀드리는데 12.3 위원조 불법 계엄과 12.3 내란을 극복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네. 전당대회까지만 싸우고 전당대회 끝나고는 뭐 분당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붕 아래 같이 아이고야, 살겠냐. 예. 도대체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의 구성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 전대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네.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성과를 받아가지고 예. 2028년 총선을 승리하고 2030년 대선을 승리해서 제5기 민주정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 이익 하나 위협했다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이 성공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해야 정치인 한민수에게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은 글쎄 저는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는데 네. 혹시 있다면은 자성을 촉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게 없는 얘기라고 좀 보기엔 좀 그런 게 이번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경선 때 김민석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히 시작하겠다. 화합하고 확장하겠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께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죠. 이 진흙탕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이제 맞받아치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김민석 후보께서 유력한 정청래 후보와 함께 당권 주자 아닙니까? 그 직전에 총선도 총리도 하셨고 네. 그래서
뭐 경선 이후에 갈등을 봉합하고 다 없애고 예. 화합으로 한다는 얘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민석 후보님께서는 참 네. 미안합니다만은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적으로 사석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예비 경선 때 그 정견 발표할 때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이건 8.17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그 죄 가가지고 근거를 대라고 요구가 빗발치니까 나는 경고한 거다 신천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3자 비밀연합,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연합이 이미 전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도 들으니까 맞지요. 그 비밀연합이 구성이 돼 있고 이거를 깨는 게 전대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엄중하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규정을 하셨습니다. 뭐 보통 분도 아니고 직전에 우리 이재명 정부 총리를 지내셨고 지금 유력하다는 당권 주자가 당대표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근거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근거를 지금까지 일도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나는 그냥 불나는 거 조심해야 경고했다. 이게 어떻게 경고가 됩니까? 이미 비밀연합이 있어 깨는 게 본질이라고 했으면 근거를 내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정청래 후보가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효과를 보셨습니까? 전대 앞두고 이미 당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뭐 이미 본인 득표 전략에 효과를 본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하셔야죠. 근거를 대거나 근거를 못 대면 사과를 하시고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어떤 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캠페인을 잘해온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제 화합 가자? 저는 이거는 우리 후보들뿐만 아니고 우리 155만 명이 넘는 네. 155만 명이 넘는 우리 권리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이번에 전당대회를 이렇게까지 정말 이상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누가 반명입니까? 누가 분열주의예요? 우리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어떻게 개입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제가 반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앞으로 갈등을 제로로 하겠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려면은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근거 못 되면 책임지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정청래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 공격하고 당원들 상처 주는 김 후보 반드시 윤리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럼 의원님도 이제 윤리에 제소하실 겁니까 이후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 발언이 나온 거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정청래 후보도 준비된 원고가 아니었어요. 그날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 2일 날 경선 때 그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민석 후보가 먼저 연설을 했습니다. 정견 발표를. 거기에서 그 후보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본인과 반대편의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당원들까지도 제 기억에는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리위 제소고 모든 걸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정견 발표를 합니다. 7분 동안. 제가 그때 정말 상당히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그 연설을 한 정청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제가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 좀 미안합니다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민석 후보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동안 인연도 오래됐고 했는데 너무 과하시게 공격을 해놓으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가진 당에다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곱깝게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기 입장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의원님도 윤리제소 찬성하시는 윤리제소 이런 얘기 쭉 하시던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문제 아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솔직하게 그 생각하실 때 좀 과도하거나 제가 사리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얘기 없잖아요. 본인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네거티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해명을 요구하거나 자기 정치 공격하면은 근거가 뭔지를 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제가 합니다.
의원이 이제 또 레이스를 뛰고 네. 계시니까 또 레이스를 예, 직접 뛰시는 입장에서는 또 체감하는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예. 호남 민심이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하게 느끼실 텐데 호남 민심 느끼기에는 뭐 당대표 후보로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이제 우리 호남에 네. 있는 권리당원들 예. 전북, 광주, 전남 투표를 바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모레부터는 이제 서울 경기인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권리당원들의 어떤 비율상 예, 예. 호남이 많고 서울 경기가 많습니다. 사실 압도적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뭐 상대방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이 당원들의 당심이죠. 당심은 당권 주자로 말씀하셨으니까 정청래 후보 쪽으로 정말 결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그리고 네. 후보들의 말씀들을 우리 권리당원님들은 쭉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예, 예. 정견박을 들으시거든요. 쭉 들으셨을 때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할 당대표가 누구냐 또 최고의 후보가 누구냐 뭐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네.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당대표에서는 정청래 후보님,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민수에게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그 네네, 팀 감사합니다. 정청래라고 이제 예. 소위 그렇게 지칭되는 그래서 그러면 이 최고위원 후보 세 분, 그러니까 의원님 포함해서 의원님 뭐 예. 최민희 의원님 뭐 이성현 후보까지 뭐 모두 당선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예. 일단 그거는 제가 얘기하면 우리 권리당원님들 볼 때 내 마음이 다른데 아니면 내 마음과 맞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네. 저는 기대는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느끼는 거 그리고 저희들 응원해 주시는 문자나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네. 지금까지 보니까 당신들 얘기가 맞아. 개혁도 우리 민주당은 멈춰서는 안 되고 진짜 진심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지켜내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사람들이네. 이런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또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얘기하겠죠. 한민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 진심을 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통합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려고 정말 매진할 친구인데 최선을 다한 친구인데 우리 민주당을 지키겠는데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의원님 아까 그 호남 쪽 민심이 이제 정청래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처럼 체감이 된다라고 하셔서 그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집하는 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직전 직후에는 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전국 지방선거라는 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만 중앙당에서 심사를 해요. 예.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다 시도당에서 공천 심사를 합니다. 공관위가 거기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심의만 중앙당으로 올라오는 거죠. 재심사항만.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뭐 아쉽게 낙선했거나 아니면 좀 경선 과정에 불만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정청래 대표 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리당원님들이나 우리 호남 쪽에 계신 분들 또 많은 지지자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아닌 걸 아시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고 정청래 후보나 뭐 저 한민수나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얘기가 맞는 거네. 그래.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할 수 있겠어. 아쉽게 진 것도 있고 이겨야 될 것을 못 이긴 것도 당연히 있지요. 선거라는 게. 하지만 최선을 다했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사적인 자기 정치 안 하고 진정성 갖고 당과 정부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 뛰었구나. 이런 진심들을 알아주시기 시작했고 이미 이게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권리당원님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다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투표가 시작되면은 압도적인 지지로 호남에서 우리 정청래 후보, 한민수 이렇게 응원해 주지 않으실까, 선택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건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어제 정책위의장인 이제 한정혜 의원이 해프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른바 그 폐버스 논란. 이거 버스하우스 얘기는 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저도 이제 뭐 캠페인 하다가 이제 다니면서 나중에 뉴스를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책위장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그게 아마 우리
한 중진 의원님께서 예. 해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어떠냐 제안을 한번 하셨고 본인도 이제 뭐 나중에 거둬들이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개인 의견을 내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 대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번에 그 네, 페퍼스 논란이요. 페퍼스 관련요. 글쎄 이게 제가 현장에서나 네. 정견 발표장에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권역별로 네. 청년들과의 후보자들 간의 대화를 하거든요. 예. 경선 결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지는 못하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예. 그거와 관련된 뭐 얘기들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근데 뭐 네. 이제 일주일 또 근데 뛰시면서 이 현안이 뭐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체감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수도권 주택의 추가 공급이랄지 신속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또 집중 논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의 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과감한 정책 실현을 통해서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세제 개편안도 내셨고 또 공급 대책도 지금 마련 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발표됐던 수도권 6만 호 신속공급 네. 대책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추진하면서 충화 공급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잘 정밀하게 치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레이스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지금까지 한민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